네. 제게는 낮은 특과,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교통약자들 이야기입니다. 네.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어떤 분이 삶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교통약자분들께서는 병원을 가거나 관공서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하는 그런 간단한 일도 정말 엄청난 외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명 중 3명이요. 이동하는데 좀 힘드신 이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4명 중 3명이나.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생각을 많습니다. 해보니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상당수가 이 교통약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TV민생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 초대한 분들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환승할 때 많이들 불편하신데 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지하철 환승 지도를 제작한 분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2018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신 또 협동조합 무의의 이사장으로 있으신 홍윤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협동조합 무의. 네.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독특해요. 예. 천의무봉 뭐 이런 게 또 생각나고. 그렇죠. 이제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장애인 이동권 컨텐츠 이런 환승 지도를 비롯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장애인, 좋은 비장애인 차별이 무의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아예 없게. 너무 좋네요. 네,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네.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 복잡한 지하철을 누비면서 환승 지도를 만들고 계신 두 분이 계신데요. 차상현, 그리고 조순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예, 두 분이 실제 작업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요. 뭐, 세 분은 어떻습니까? 뚜벅이신가요? 저는 정말 뚜벅이에요. 완전 뚜벅이시네. 예. 저 서울 안에서는 지하철 이용하죠. 뚜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비장애인으로서 교통 강자인 것 같은데. 다만, 네.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끝난 말이죠. 네네. 그때는 교통약자가 되죠. 그럼요. 네. 근데 유모차라고 누구나 하면 안 교통약자가 된대요. 될 수 있다. 그럼요. 본인이 하시죠, 본인이. 그럼요. 그럼 제가. 유부차잖아요. 유부차. 그럼요. 그래서 유모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엄마만 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남녀평등 시대에는 유아차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수정.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저도 바쁠 때는 차량을 타지만 전철, 버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특히 TBS TV 민생연구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요. 네, 깨알 홍보. 근데 저도 지하철, 버스 타다 보면 특히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 또 외부로 나갈 때 계단 정말 깊은 계단인데 맞아요. 불편할 때 여의나루역 정말 깊습니다. 마포역 뭐 유명한 역들이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어르신분들 또 유아차 끌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 보고 또는 우리 약자 중에 사람들이 비장애인이 자꾸 자기 나이라 그러는데 목발 짚고 가는 분도 많아요. 일시로 다치 다 교통약자잖아요. 근데 이분들 굉장히 어렵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환승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 이제 2017년서부터 저희가 저 환승 지도를 만들면서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가산 디지털 단 지역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환승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저희가 휠체어 타고 돌아보니까 22분 정도 걸렸어요. 22분이나요? 네,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더 이제 환승 소요 시간이 많이 거의 이제 7, 8배. 네. 그래서 보통은 3배, 적으면은 3배에서 많으면 7배까지도 환승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시간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찾으러 가는 그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걸려버린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이동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으면은 또 이제 한 번 보내고 또 다시 다음번 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밀려나는 것도 가끔 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요. 지금 뒤에서 우리 CG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판넬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7배나 차이 난다. 일반인과 교통약자의 차이가 그렇다라는 건 시간입니다. 22분씩이나 걸리는 환승 시간.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 22분까지 투자하는데 부담이 안 되실까요? 저도 아까 교통 강자라고 했는데 유아차를 끌 때는 교통 약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직접 이 유아차를 끌고 환승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나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 3개 역이 있는 환승역인데요. 지금부터 6호선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말이죠. 아내와 딸이 오늘 동행 취재를 할 겁니다.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공항철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평상시에 유모차 끌고 많이 타나요? 아,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오늘 처음이죠. 네. 알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공항철도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 오셨다고. 아, 이런 안내 표지가 있네요. 반대쪽. 공항철도는 반대쪽 끝. 그러니까 저쪽 끝으로 가야 돼요. 완전 끝이네요. 길을 몰랐네요. 그러면 여기는 패스. 다시 저쪽으로 네,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가자. 여기 또 유모차 끌고 나오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가끔. 아, 가끔. 예. 이용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이용하시는. 지하철. 네네. 지금도 들고 내려와요. 여기 지금 안 돼갖고. 네, 아, 이렇게 아마 없어서 가시면서 들고 들고 내려와요. 가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들고 내렸어요? 어디? 아, 아.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내려왔어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저기를 들고 올라가야 되면 그럼 저 계단? 혼자서는 절대 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저기 뭐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수리 중이시네요. 네, 결국 들고 올라가야 되네. 안 되는 거죠? 야.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안고. 제가 안고. 아, 예. 좋아. 손에. 아이고. 안고. 아이고. 이건 내가 들고 가야겠죠? 아유. 아이고. 자, 오고 있지? 아유. 우리 저 에스컬레이터 타보니까 어때요? 오. 야, 여기가 짧아서 망정이지 긴 구간이었으면은 힘들 뻔했네요. 그나마 짧아서 다행입니다. 애기랑 나오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필수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저 혼자 나와서 뭐 부탁드리거나 아이를 안고 그러면 이 유모차는 그 도와주시는 시민분이 혼자서 드셔야 되는데 죄송해서 부탁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볼까요? 이제 공항철도를 타야 되니까 다시 또 갈 거야. 애기를 데리고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계단이 있어서. 계단, 수고하셨어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계단이야? 또 계단인데. 근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바로 여기는 옆에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 처음 본 것 같아. 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근데 이 유모차를 끌고 이동을 하니까 속도를 못 내겠네요. 네,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환승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한 2~3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좁다. 네, 좀 좁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태우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기는 무빙워크가 있긴 한데 작동을 안 하네요. 그렇죠. 뭐 조금 더 속도가 빨리 가긴 하겠죠? 무빙워크가. 근데 어쨌든 안 움직이네요. 움직이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저희 가족이 지하철을 처음으로 타보았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경우는 굉장히 편했는데 아까 환승하는 그 첫 구간에서 돌아가라 그러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없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 한밤의 그 경험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좀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안내도 중요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탈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서둘러서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야 좀 걸릴 것 같다, 시간이. 네, 갈게요. 네,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지, 그리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쪽은 있고 없는 쪽은 없어요. 그러면은 있는 쪽으로 찾아가서 올라가야 돼요. 없는 쪽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사실은 힘들어요. 환승하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예, 그건 뭐 할 수가 없지. 뭐 그게 우리가 쳐봐야지 뭐. 어디가 어렵냐면은 네. 제계동. 제기동. 제계동하고 신도림하고. 거긴 좀 어떤데? 신도림 없어.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아주 힘들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계단 올라가려면 아주 힘들어. 편해요. 리프트라서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일일이 불러야 되고 좀 자유롭지 못해요. 안내 표시가 정확하게 딱딱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고. 안내 표시판이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헷갈린 적이 많거든요. 표시판이 정확하게 안 써 있지 않나, 뚜렷하게 운전을 할 때 미리 저만치서 뭐 분홍색은 강변북로, 파란색은 뭐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안내하니까 훨씬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바닥에 이렇게 환승을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했으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셨어요, 맞죠, 시민분. 네. 그러니까 결국 유아차는 휠체어 리포터도 이용 못하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계단을 만약에 아빠라도 있었는데 엄마가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그걸 들고 옮길까요? 네. 이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저도 예전에 어떤 지하철역 아이랑 같이 제가 유아차를 끌고 갔는데 딱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봉이 박아져 있고 유아차 지휘끈지를 써놨어요. 그렇죠. 주변에 출입구가 거밖에 없었어요. 저 갑자기 이 나라가 조금 싫어졌어요. 아니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나락에서 났는데 갑자기 5도 가도 못 와가지고 이런 기억도 나는데 서울 지하철역에 선생님 차상현 선생님 엘리베이터 아예 없는 역도 있어요? 아직도? 그럼요. 지금도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한 3년 전만 해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겼어도 많이 생겼는데 구조적으로 또 그쵸. 좀 어려운 3년에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데도 아직도 구조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역이 있어요. 그렇죠. 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엘리베이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어진 경우가 또 많았을 테니까. 저 그러면 조준기 선생님,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30%가 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가지는 교통약자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구수가 그런가요? 그러게요. 저희가 우리나라 지금 교통약자가 한 지금 1,500명, 10,000명쯤 된대요. 근데 이제 그게 2017년에 비해 약 26만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네요. 그런데 더욱더 3년 후에 2022년에는 2%가 더 증가한다는 저기가 나왔네, 조사가. 또 노인층이 또 점차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교통약자라고 하면 그냥 뭐 조금 불편하겠지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외출할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예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매일 외출하는 교통약자는 2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출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비교통약자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38% 정도니까 2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2배 정도 더 이제 외출을 이제 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비교통약자들의 경우에 그 월 평균 1회 이상 이제 외출을 하시는 분이 한 36%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외출 횟수를 좀 보면은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순으로 외출 횟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건 장애인분들과 네. 임산부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동 불편하신 분들은 잡기 힘드시겠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낫다고 하는 이 지하철조차도 이렇게 이용을 하기가 불편한데요. 그래서 이 차상현 조순길 선생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 지하철 환승 지도를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그 제작 과정을 저희가 또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그 인천교통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인천 지하철 환승 지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휠체어나 또 이제 유모차 같이 이제 바퀴가 달린 수단들을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환승 경로들은 이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환승 경로를 많이 안내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휠체어 환승 경로는 이렇게 잘 안내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 형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좌측. 지금 우리가 저기 국철 부계역이잖아요. 1호선. 근데 부계역 방향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지금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국철 1호선으로 갈아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정표가 따로 없고 저기 이제 저쪽을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볼 수 있게 여기에 뭔가 그 이정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벽에다가 붙여도 좋고 바닥에다 붙여도 좋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그 디자이너가 이거를 가지고서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는 바닥에 이정표가 표시하는 게 가장 눈이 피곤하지 않고 눈에 잘 띄는데 이 상가를 더군다나 지나가는 이 길에 천정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피곤하고요. 바닥에다가 이정표를 표시했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기 이제 계단이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여기 리프트가 있으니까 여기 호출을 눌러가지고 이제 리프트를 이용해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정면 여기 서울 방면 그죠? 서울 방면이 아까 부계역이었나요?
느낀 거는 사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내판이라던가 그다음에 배려할 수 있는 그림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네. 안타깝기는 해요. 20분? 우리는 20분 장애 5배 걸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관심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천 8개 환승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7개가 작업이 끝났고 지금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노선 한 군데가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어서 그게 6월 30일 날로 종료가 되고 그 후에 다시 리서치 후에 지도 제작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다니는 길로서 제작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뭐가 또 불편한지도 또 봐야 되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뭘까를 또 고민해서 지도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작업량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그쪽 리서치 나갔을 때도 날이 되게 더워서 입고 오셨던 넥타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풀으시면서까지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휠체어 같은 거 탑승하셔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라던가 표지판 높이가 맞는지 아니면 휠체어를 탔을 때 그 표지판들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모습이 참 열심히 한다, 되게 열정적이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지도 자체가 필요 없는 환승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개선되었으면. 네, 와.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세 분이 막 다니면서 직접 그리시네요. 만들고. 시간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환승 정보를. 야, 정말 차상현 선생님께서는 특히 환갑도 넘기시고 이제 칠순으로 고의로 가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하철 환승 지도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제가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 50플러스 센터? 예. 요즘 서울시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다는.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무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무의를 알게 되고. 무의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죠. 장애인만 잘못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노인들도 지하철에 딱 들어가면 길을 몰라요.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나 지하철 탑승을 내가 직접 해보니까 눈높이를 알겠더라고요. 장애인들의 눈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가는 코스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 이것이 힘들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요, 제가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란 책에 보면은 이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동권이라는 말을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참 우리가 그동안 인권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몸이 약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들도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동참을 했다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처음에 이제 그 50플러스 센터 무의를 통해서 이제 저도 그 서울시 지도 지하철 지도 맵에 참여했고 또 요번에 또 이제 인천 지하철도 청년 디자인분하고 그 인천 지하철역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지도 제작하면서 청년 분들하고 하니까 좀 더 저도 젊은 사람 어울리게 좀 생동감이 있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의 청년 세대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재능 기부로까지 네. 이렇게 또 같이 해주시고. 아우. 네. 조승규 선생님 아까 휠체어 직접 네. 타셔가지고 네. 경사로에서 비전동 휠체어가지고 일일이 너무 혼자라면 힘들어 아마 보이시죠? 근데 네, 안 못 되시는 다녀요. 거죠. 네. 그것도 문제네요. 각도가 그렇죠? 한 그게 15도였는데 각도가 5도 정도만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15도는 너무 힘들어 보이시죠. 그 경우 전동 휠체어는 가능한데 비전동 휠체어는 만약 혼자 네. 타시면 또 다른 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네, 되는 네. 그런 상황.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이제 우리가 문제를 네.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휠체어 탄 분들의 이동이 편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건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홍윤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젊으시고 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셨죠? 예,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 딸이 휠체어를 타거든요. 아,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소아암에 걸려서 이제 암은 다 치유가 됐는데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네. 휠체어를 타게 됐고 그런데 또 저희 아이가 지하철을 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하철을 갈아타 보다 보니까 휠체어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 배마을. 네. 저기 궁금해요. 타기 어려운 빨간색으로? 레드, 이거 나도 뭐냐면 옆에서 들래. 아니 아직도 비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어렵게 만든 이 사회는 네. 레드카드를 하나 세게 때리고 그렇죠.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대표님 그 세 분이 궁금한 게 저도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지하철. 근데 보면 엘리베이터가 아까도 나오지만은 양쪽 있는 데도 있고 한쪽에만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트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경사로가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고 다 들쭉날쭉이고 심지어는 환승 개찰구 갑자기 나와버리는 데도 있잖아요. 네. 개찰구가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비장애인 아니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다 장벽들이잖아요. 혼선이고 요것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휠체어를 타고서 이제 가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봤는데 노원역이나 근대 이 거기를 가면은 이 지하철 환승을 돌아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서 한 150m, 200m를 돌아서 와야 돼요. 아, 이게 전철 안에 연결이 안 되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길이 좋으면 괜찮은데 좁아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리고 비나 오면은 비나 눈이 오면은 그러니까 또 야외로 이렇게 예. 다니는 게 힘드실 텐데. 장애인이잖아요. 네. 우리 비장애인 같으면은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 환승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산까지도 이렇게 들 수도 없는 상황일 예. 텐데 그 고충이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지하철역에 또 협조를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요 점도 좀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뭐 9호선까지 있지만 이게 또 같은 회사에서 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협조받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9호선이 또 민자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떠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거 2016년부터 제작을 했는데 2016년에 제작할 땐 잘 몰라가지고 여관에서 사진 같은 거 찍다가 제지를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는 서울 디자인재단, 2018년에는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이런 데서 공문을 다 보내주셔서 그때서부터는 원활하게 이제 리서치를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코레일 관리하는 곳이 있고 다 이렇게 공항철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문을 3장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서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안내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쉽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휠체어 눈높이 안내판이 잘 되어 있으면은 굳이 지도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점이 매우 보람 있고요. 특히 인천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저희 서울 지도를 보고 의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결실을 맺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보고 인천도 만들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적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그 우리 배경에는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환승지도. 저게 바로 환승지도고요. 지금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 글자로 안내를 해놓고 여기 들어가면 그
지하 층별로 네. 안내가 돼 있어요. 층별로 이렇게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서 3층으로 올라가면 개찰구가 나온다. 네. 그리고 탈 때에 그 승강장 위치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네. 국섬 유원 지역에서 구역을 갈 때 그렇죠. 건대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비장애인대사에서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뭐 몇 번째 칸에 타가지고 그런 계단이 예. 나오고 빠른 완승. 그래서 좌회전하면 그게 네. 제일 빠르고 뭐 이거랑 비슷한 거 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그 환승 지도 직접 만드시고 또 환승 안내 동영상도 직접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 네.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또 유튜버께서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도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하셔가지고요. 그럼요. 예. 앞으로 이런 그 교통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조승길 선생님, 그 지하철 교통공사 관계자분들한테 제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교통공사 관계자분들 필기 좀 하세요.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선생님은 환승족도 알고 계신다고 환승족. 생각입니다. 요즘 하면 환승족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하면 환승족. 아니 지금 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노상으로 제 기억에 노상으로 나가는 역사가 노원역, 건대입구역, 또 이쪽에 대림역, 영등포구청 그렇게 좀 노상 게이트를 나가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밖으로 게이트 통과해서 나가서는 그게 거기서 끊겨요. 그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지금 시니어 일자리로 노인분들 많이 창출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하철역에서 영무원 뭐 직원 숫자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시니어 일선을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대요. 근데 곳곳에 이동 경로가 바뀔 때마다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하실 수 있는 그 안내 도우미로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죠. 진짜 선생님 지금 방금 전에 몇 가지 여기 환승지옥인데 그 환승지옥을 노인 일자리하고 연동해서 환승천국으로 만들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사장님, 이제 제가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공익 프로그램이고 교통약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지도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교통공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이제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열린정보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그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들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나 아까 뭐 저희 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안내판이 제대로 있으면은 굳이 저희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지도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연구해 봤는데요. 자, 여기서 홍윤희 이사장님 그리고 조승길 선생님, 차상현 선생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채널 고정. 채널 TBS 방송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 연구소 아니 교통약자 그분들 활동에 제가 감동받아갖고 잠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 스튜디오에 박원순 시장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살이 많이 부르셨네요. 얼굴은 박원순 시장님인데 몸은 안진걸 수장님인데요? 아니,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누구신가요?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아니 그렇게 섭한 말씀을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박원순 시장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민 이상민입니다. 네, 이제 얼굴 공개해 주시죠. 그래요, 공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 TBS TV 민생연구소는 알고 계셨나요, 시장님? 아니 안 소장님 나오시는데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획수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민 씨, 너무 반갑고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목소리가 정말 똑같은 서울시민 이상민 씨가 박 시장이 간다를 다녀오셨습니다. 새로운 코너죠, 저희가. 네,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름지기 어린이들의 보행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의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좁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차도 지나다니거든요. 이 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일방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서 후진하는 경우도 많고 저쪽에서 차량은 오고 이러면 일단 도로가 좁으니까 굉장히 좁은데 지나가는 사람은 차와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니 근데 이 길이 날씨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빙판길이에요. 빙판길인데 이 눈을 만약에 치우면 이 가해로 치우거든요. 그럼 이 가해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길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다닐 길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랑 같이 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막 뛰어다니거든요. 보통 차량 쪽으로는 엄마가 가죠. 아이는 이 옆에 세우거든요.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아이 눈높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가 와서 아이를 밀었다가 여기에 저희 아이 눈 다칠 뻔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기다려. 저희도 당연히 그래야죠. 얘를 한 개씩 팔고 너무 많. 너무 많다. 차가 진짜 너무 많다. 줄줄이 앞에 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아유, 시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그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네. 제가 걱정이 다 됐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초등학교하고 경동 유치원하고 거기가 이제 통학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어서 그 학부모들하고 인근 주민 500여 명이 뭐 연서로 그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와 서울시에다가도 예산을 요청해서 현재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통학로 개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설명회를 저희들이 2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봉착한 것이 경동 유치원의 일부 엄마들이 학습권과 놀이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만약에 그 도로를 그 안쪽으로 2m가 들어오면은
그 만 3세 반 교실이 바로 그 인도하고 이렇게 인접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요즘같이 사실 위험한 세상에 누가 그 교실 창문이 그 인도와 그 인접해버리는 걸 어떤 부모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냥 외부에서 그냥 교실 안이 다 보이는데 진짜 어떤 사람들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뭘 던진다거나 뭐 뛰어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인도를 꼭 굳이 보도를 그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지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 담은 건드리지 말고 현재 도로 폭각고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소방도로 기준이 이제 4m거든요. 소방도로가 4.7m 정도 됩니다. 거기가 폭이 도로 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도 폭은 2m가 기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4.7m, 2m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면 유치원 쪽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1.5m까지만 들어가고 보도를 개설해 주겠다. 왜? 그 도로도 일부 약간 침범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 핑계로 지금 교육부, 교육청과 또 그다음에 유치원, 경동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한 마음이고요. 참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통학로를 개설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저희 이 통학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다 함께 갈등을 조정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함께 파이팅하는 차원에서 악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목소리만 박 시장님이신 우리 이상민 씨. 네네. 제대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저 보고 너무 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네네. 도로가 5m가 안 돼요. 네. 이 상황 어떻던가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가 지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경동초등학교 상황입니다. 네. 가보면은 굉장히 차가 한 대도 딱 들어갈 만큼 그런 약간 너무 좁은. 네, 너무 좁은 그런 공간인데 그 차가 이제 수대가 다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사이사이를 지나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오토바이도 지나간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오토바이 열에 또 데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냥 교통사고가 항상 이제 발생하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목소리만 시장님이셔서도 갔다 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또 시장님 목소리 나왔네. 근데 아까 이제 동에서 보니까 막 정말 아이들이 도로 뛰어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통행로 또는 보도, 인도가 없는 초등학교가 아직도 있나요? 네. 연구원. 조사해 보니까요. 네. 세 곳 중 한 곳이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요? 전국의 초등학교 6,064곳이 있는데 주변에 인도나 보행로, 통학로가 아예 없는 곳이 30% 정도의 비율인 거죠. 통학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지금처럼 차가 지나다녀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또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435건인데 이 중에 3건은 또 사망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좁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 담장을 허물고 이 보도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과 학교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개선점 주변 도로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했을 때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가 봤더니 스쿨존 내 사고가 한 9.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8명에서 3명 정도로 감소한다고 하니까 이런 교통 환경이 잘 보장이 됐을 때 안전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줄었다지만 3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학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학교는 어른들 책임이지. 이게. 그럼요. 학교 등굣길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고요. 자, 지금 초등학교 측 그리고 유치원 측 지금 다른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이래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경동초등학교, 경동유치원 모두 공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청이 나가서 좀 중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지금 팽팽해서요, 네, 입장이요. 맞습니다. 지금 통학로가 설치가 되려면은 지자체와 또 시도교육청이 먼저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일들을 선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두 곳이 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설치 공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둘이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한쪽으로 1.5m만 담장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유치원하고 학교가 벌써 해결했어야 되는데요. 네. 너무 아쉬운데 네, 네. 그 아쉬움을 우리 이상민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 시장님으로 빙의하셔가지고 네네. 시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한마디 그냥 하세요.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통학로가 없어서 아이들의 등굣길이 위험하다. 이건 말이나 됩니까? 교육청에 직접 나서주십시오. 예.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교육 누구요? 조희연 교육감님. 안 돼요, 그거 지금 끝내야 됩니다 지금. 예. 네, 들으셨죠? 교육감님 만났으면 이제 시장님 혼내주신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박 시장 목소리가 간다. 오늘 그 박 시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저희가 대신 목소리만 박 시장님께서 좀 현장 나가셔서 저희가 민생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네. 근데 이 이상민 선생님이 박원신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나있던데요. 안 돼. 아니, 오늘 하나는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와서 안 돼. 다음에 또 오셔서 해야 돼. 나와서 재미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남겨둬야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그걸 소개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앞으로도 이 코너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씨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 시민 편의 방송 TV 민생연구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안녕. TV 민생연구소. TV 민생연구소.